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열과 배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자는요, 알파벳 A처럼 글자가 하나만 있는 상태이고요. 1바이트 크기 차라는 형식의 저장이 됩니다. 유니코드 규격 중에서 UTF-16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차, 그 다음에 CH1은 작은 따옴표 안에 가라는 글자 하나를 입력을 했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는 슬래시 UAC 00 해서 유니코드라는 U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코드 값을 이렇게 적어서 이 코드가 바로 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그 글자 가를 두 개의 변수 각각 CH1과 CH2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은 무엇이냐? 문자열은 이러한 문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문자열은 HELLO 이 5개의 유니코드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자 여러 개가 계속 이어진 상태가 바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크기가 1바이트를 넘어서기 때문에 차라는 이 형식,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자바에서는 기초 자료형이 아니고요. 문자열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열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문자들의 모임인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 안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문자열 상수,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변경되지 않은 문자열입니다. 뭐 A라든지 헬로 월드라든지 이러한 문자열 등을 우리가 문자열 상수라고 하고요. 즉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자열 리터럴은 내부적으로 new 스트링을 호출을 해서 생성한 객체입니다. 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스트링 S1 해서 hello라고 문자열을 저장해 줬고요.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grace라는 문자열을 st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열과 문자열은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1이니까 hello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니까 엔터죠. 그리고 그 밑에 grace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llo가 S1 그리고 grace가 S2에서 각각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뜨면은 프로젝트 네임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바 이름, 자바 파일 이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src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src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하셔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public static void main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테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자바 파일 이름도 똑같이 스트링 테스트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뜨면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할 내용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링의 S1에 hello 넣어줬고요. 스트링 S2에 grace 넣어주고 그리고 프린트 문에다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실행 버튼 눌러주면은 실행이 되고 밑에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hello 하고요. 그 다음에 grace라고 이제 화면에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열 3개, 그러니까 hello S1, hello가 저장된 S1과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했기 때문에 엔터, 그리고 S2, grace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생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또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1에다가 안녕, 그 다음에 S2에다가 안녕 이렇게 똑같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때 안녕이라고 물음표 되어 있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바로 문자열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리터럴은 내부적으로 뉴스트링을 호출해서 생성한 객체이고요. 그래서 S1은 뉴스트링 안녕을 호출해서 생성한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문자열 리터럴은 더 이상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리터럴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S1과 S2는 동일한 스트링 객체인 안녕 물음표 되어 있는 이 문자열 리터럴을 가리키게 됩니다. 문자열 우리가 비교할 때 등호 2개, 그 다음에 느낌표 등호를 써서 같다와 같지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두 문자열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객체인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자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S1의 스트링 S1의 안녕 느낌표, 스트링 S2의 안녕 느낌표 이렇게 해서 객체 안녕이라는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new 스트링에서 새로운 객체들을 생성했습니다. S3, S4. 자, 이랬을 때 한번 그 객체들을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S2가 같은 객체냐, S1과 S3가 같은 객체냐, S3하고 S4가 같은 객체냐 라는 걸 비교해주고 그리고 S3 객체를 S1의 객체에다가 복사하는 거죠. 등호 이퀄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S3가 가지고 있는 안녕 객체를 S1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이럴 때 S1과 S3는 같은 객체를 가리킨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1 이퀄 안녕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S2 이퀄 안녕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의 리터럴을 가리키게 됩니다. 문자열 리터럴. 그래서 S1과 S2는 같은 문자열 리터럴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고요. S3는 뉴 스트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S4도 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서 요 예지에서는 객체가 3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의 내용은 똑같죠. 안녕 느낌표. 그렇지만 S1과 S2는 같은 객체고 그 S1, S3, S1, S4 그리고 S3하고 S4는 각각 다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S1이랑 S2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S3, S4가 각각 있는데 이때 S1 이퀄 S3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S3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S1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S1이 가리켰던 이 안녕 느낌표 이 객체는 참조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객체가 돼서 나중에 가베지 콜렉터로 수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베지 콜렉터가 과연 무엇이냐? 객체가 만들어져서 메모리 한 부분을 점유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 메소드를 호출한 후에 수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럴 때 이 해당 객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객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쓰레기, 가베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쓰레기 객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바로 가베지 콜렉터입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자동으로 이 자바에서는 이 가베지 콜렉터가 가베지 콜렉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이스케이프 이용해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뉴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링 헬로라고 이름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링 헬로가 있으면 거기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src가 보입니다. 그럼 src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고 나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new 자바 클래스 창이 뜹니다. 이때
네임에 클래스 네임 써주시고요. 저는 그냥 똑같이 썼습니다. string hello라고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을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요 함수 네임이 뜨기 때문에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뜨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1부터 S4까지 스트링 선언해 줬고요.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비교 연산 이용해서 S1과 S2, S1과 S3, S3와 S4, S1과 S3가 다 같은 객체를 가리키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1, S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S1, S3는 다른 객체, 그리고 S3, S4도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안녕 느낌표라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객체가 이제 3개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래서 각각 3개가 다른 객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S1 equal S3, S3에 있는 객체를 S1이 또 가리킬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S1이랑 S3가 여기서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은 객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비교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nt, compare to 하고요. 가로 안에 스트링의 s인데요. 이 문자열을 사전순으로 비교해서 정수값을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것도 앞에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비교하는데요. 이거는 compare to ignore case라고 해서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사전순으로 비교하는 게 바로 이 compare to ignore case입니다. 가로 안에 이제 스트링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불리언이니까는 true, false를 반환하는데요. equal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 s와 현재 문자열을 비교를 해서 같으냐 틀리냐 그래서 true,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리언, equals, ignore case는 주어진 문자열 s와 대소문자 구분 없이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ignore case라면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고요. 이게 없고 그냥 equals 해주면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열 비교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S1, 원본 문자열과 S2, 비교 문자열. 이 가리키는 내용이 같으면 true가 되고 다르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언 리절트는 S1 equals S2. 그러니까 여기 앞에 원본 문자열을 앞에 적고요. 점, 그 다음에 equals 가로 안에 비교 문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문자열 S1과 S2 가리키는 내용이 같으면 0, 다르면 0이 아닌 정수를 반환하게끔 해주려면은 불리언 대신에 int를 쓰고요. 그리고 equals가 아니라 compare to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compare S1. compare to S2 해주면은 S1과 S2가 가리키는 내용이 같으면 0이 반환, 다르면 0이 아닌 정수가 반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중에 문자열을 조작하는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t, 인덱스,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인덱스가 지정한 문자를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concat, 스트링 s는 주어진 문자열 s를 현재 문자열 뒤에 붙입니다. 그리고 boolean contains string s는 문자열 s를 포함하는지를 조사해 주고요. 그리고 불리언이고 ends with 돼 있으면은 이거는 string s 끝나는 문자열이 s인지 조사를 합니다. 불리언 is empty는 문자열의 길이가 0이면 true를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int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불리언 stars th 이거는 이 스트링 시작하는 문자열이 s인지 조사를 하는 거죠. 스타트가 이 문자열이 맞느냐라는 걸 조사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 스트링, 서브스트링, 가로 안에 인덱스, int 인덱스는 이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문자열의 일부를 반환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링의 to lower case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to uppercase는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trim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열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반환해 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length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C에 캐릭터 H에서 1 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C를 또 프린트 했습니다. 이 값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concate 해줬고요. 그리고 to uppercase 해줬고, substring 했습니다. 잘라냈죠? 그 S1에, 그래서 그걸 S4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S1, S3, S4에다가 느낌표를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string S1에서 new string hello 해주면은 hello 하고 지금 컴마 있어요. 그래서 S1은 hello 컴마라는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grace 한 칸 띄우고 grace를 지금 만들었죠. 이건 S2가 이 grace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1.concate S2예요. 그래서 이 S1에다가 S2를 붙여서 이걸 S1에다가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S1이 hello, grace를 연결하게 되고 hello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파일의 new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new 자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string 메소드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ing 메소드가 뜨면 왼쪽에 그 익스플로러 창에서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 두 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src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자바 클래스 창이 뜨면은 클래스 네임 적어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 선택해 주시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 내용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코드를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밑에 콘솔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문자열 길이 S1이 지금 6이고요. 그래서 HELLO 쉼표까지 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CHR at에서 1, 그러니까 1 첨자, 그 인덱스가 1이니까는 두 번째 글자죠. 그래서 H가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E에서 2가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헬로 그레이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O하고 G, 이렇게 G 느낌표에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우리가 학습하겠는데요. 배열이 왜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는 경우에 학생이 10명이기 때문에 10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t stud 1부터 이렇게 10까지 필요한데요. 만약에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같은 유형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변수는 이렇게 int i에서 한 개만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배열은 한 번 정의를 해서 같은 타입의 그러한 그 변수로 10개씩 이렇게 아니면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 참조 변수를 선언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배열 요소의 자료형, 그 다음에 배열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는데 이때 배열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 타입으로 5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 크기가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형의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배열입니다. 그래서 변수 5개를 선언하는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한 칸씩 한 칸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열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덩어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첨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 첨자별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 원소는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배열은 이러한 변수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배열 요소는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um 타입으로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5예요. 네, 인덱스가 있는데요. 0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은 5개니까 마지막 요소의 번호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열의 랭스 필드가 있는데 이거는 배열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num이 가리키는 배열의 크기는 num.length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um이라는 배열을 선언해주고 크기가 5인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 인덱스가 있는데요. 인덱스는 배열 요소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요소의 번호가 0이고 마지막 요소의 번호는 4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랭스 필드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num이 가리키는 배열의 크기는 num.length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덱스가 범위를 넘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80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num 그 다음에 인덱스 0 적어주시고요. equal 8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배열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배열의 선언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표기해주고 데이터 해주고 바로 초기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t 데이터에서 new int에서 초기 값 넣어주고 또는 int 데이터 해준 다음에 데이터는 new 해서 int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제 그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하고 또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그 값을 이제 채워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0부터 9까지 값으로 배열을 채우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을 이렇게 int 데이터는 new int 10 해서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for문을 이용해서 0부터 9까지의 값으로 배열을 자동으로 다 채웠습니다. 첨자 0부터 9까지. 그리고 이 내용을 포문을 또 이용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때 data.length를 이용해서 이 배열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크기만큼 그 포문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써줬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클래스 선택해주고 이제 클래스 창에서 클래스 이름 써주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바 초기 프로그램에다가요 코딩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 데이터 배열에 첨자 0부터 첨자 9까지서 잘 입력이 되고 그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은 1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차원 배열을 쓸 수 있는데요.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2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 배열 쓰겠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가로를 2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 데이터란 이름의 배열을 선언했는데 크기는 15예요. 그러면은 10줄 5칸입니다. 첫 번째 쓴 그 내용은 행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2차원 배열을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는 5,3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5,3, 3,5죠. 예. 세 줄에 5칸. 그러니까 3행 5역에 해당되는 그런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원소들 주시고요. 컴마해 주시고 두 번째에 원소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로 또 묶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문자열과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자열 사용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열은 객체라는 거, 그리고 배열은 1차원 배열과 또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